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한국항공우주 주셨고요. 매수가는 79,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방송 보고 들어갔는데 수익 중이네요. 1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문의 주셨고요. 오늘 4.24% 오르면서 종가는 88,600원입니다. 비록 어제 상승분들이 전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98,000원까지 꽤나 높은 지점까지 한번 봤다가 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청자님 바람대로 10만 원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일단은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다 보니까 지금 하루 만에 좀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음봉을 조금씩 채워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전일 대비해서 한 65% 정도의 거래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을 한번 보더라도 어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던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일 대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금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이어질 경우에는 다시금 음봉을 좀 채워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조선주들도 그렇고 다른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점에서 한번 흔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가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을 살짝 살려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탈하게 되고 이제 11일 이평선마저도 이탈하는 그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확정 수익을 좀 챙기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3사, 방산 3사들이 움직일 때 못 갔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너무 밸류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갔었던 한국항공우주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실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FA50이라든지 KF21 이런 전투기 수출과 관련돼서도 물론 긍정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인 전투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차익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안을 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또 출렁임이 한 번 더 발생을 한다라면은 조금 아쉽더라도 확정 수익을 챙겨두고 그 다음에 조정 여부나 아니면은 지금 21 이평선과도 이격이 꽤나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는 한 17% 정도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격들을 좀 축소를 하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9,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라스트 익절 라인은 일단 85,000원으로 한번 두시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1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95,000원 구간, 이전 종가상 고가 구간으로 좀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좀 챙겨두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 30분 동안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0%에서 70% 혹은 그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슈팅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만 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0일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면 확정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5,000원 익절선으로 잡아보고요. 일단 95,000원 위로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바시엔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31만 8,4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4%십니다.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요.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 오늘은 눌렸습니다. 4.78% 내려오면서 30만 8,500원이 오늘 종가고요. 이 종목 사실 최근에 너무나도 잘 갔었던 종목이죠. 2월 19일에는 42만 9천원까지도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반등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부터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해서 웬만한 호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40만 원 구간 재진입하기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금 이런 큰 상승을 좀 보이거나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신제품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든지 혹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가 이제 42만 9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한 30%의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를 봤을 때 딱 기술적 반등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진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30만 원 구간 이탈 여부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손실폭도 굉장히 좀 짧은 상황이고 또 비중도 4%이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대부분 정말 큰 호재를 가져오는 게 아닌 이상 장중에 21선을 돌파하다가도 윗꼬리를 달면서 이 20선에 걸치는 모습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된다 혹은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21선 부근 지금 35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을 일단은 1차 익절 라인으로 좀 잡아두자. 그러면서 이 가격대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으로 30만 원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60선이 대략적으로 한 28만 8천 원, 28만 9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 하방으로 굉장히 좀 크게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매물대 구간을 보더라도 이제 25만 원 정도까지는 열리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셨다가 추후 저점이 확실하게 좀 잡히는 것들 확인하고 재진입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시엔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기술적인 반등 지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 주셨고요. 만약에 3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 다소 힘들어질 수 있겠거든요. 3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정리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익절 라인은 3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볼게요. 삼성 SDI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9만 9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30%시네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습니다. 0.58% 소폭 상승하면서 19만 1,900원이 오늘 종가고요. 3월 17일에 사실 아래로 18만 6,80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고요. 시청자님 매수가와도 꽤나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도 30%면 꽤 들어가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개파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빠지고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락 이유가 좀 중요한데, 보통 이제 권리락 날에는 좀 급등을 보이다가 보통은 다시 빠져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좀 충분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즉 전기차와 관련돼서 뚜렷한 지금 호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섣불리 물타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비중이 더 크게 묶여 있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계좌 회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지금 더 늘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뭐 캐즘 해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 SDI가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장 증설이라든지 혹은 뭐 합작 법인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조금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차분히 기다리자. 굉장히 좀 답답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도 지금 30만 원이시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한 35% 정도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를 보는 게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이거를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 게다가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발행 가액으로 계속적으로 누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유상증자 이후에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 비중 확대는 지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의 흐름이 너무나도 답답하시겠지만 우선은 그대로 홀딩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섣불리 더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반등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루닛 주셨네요. 매수가는 64,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25%시고요. 요즘 조금 오르는데 지금 물 타야 할까요? 이렇게 연락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막판 들어서 상승 전환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0.17% 소폭 올라오면서 종가는 59,700원입니다. 3월에 꽤나 눌리면서 5만 원 선도 한번 봤다가 주가 슬슬 회복해주는 타이밍인가 싶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단가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시도 조금 급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큰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적은 거래량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즉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21선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추세를 조금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매수가가 64,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비중 25%이신데 이 단가를 절반 낮추려고 25%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사실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5%를 위해서 굳이 큰 물량을 더 담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기다렸다가 이 매수가를 넘어서는 자리가 또 이제 마지막 저항선인 이 60일선이 걸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루닛 스코프라는 부분이 지금 해외로 계속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도 있었고 또 중동향으로도 지금 채널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루닛이 이전부터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이유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볼파라 인수와 관련돼서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이제 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료 AI와 관련돼서 뭔가 호재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순환매가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정도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태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루닛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의료 AI 시장이 막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 이런 적자에 대해서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이제 꿈을 먹는 상황이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볼파라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M&A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R&D 비용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영업 손실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볼파라를 통해서 갑자기 현금이 크게 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죠. 믿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에서 당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나쁜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 투자를 하다 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런 기업에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상향 돌파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대로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매수가 넘어가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중 조금 더 실어서 수익권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대로 한번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주셨고요. 매수가는 5,100원이고 보유 비중 20%십니다. 3월 12일부터 오름세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21% 상승하면서 7,390원에 장 마쳤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실적도 좋고 양자 관련해서도 뭐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런 뉴스 타이틀 제 눈에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더 열어놓고 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솔리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굳이 수익권을 벗어날 때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21선 벗어나는 그림들 혹은 내일 추가적인 음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일부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계속 하시다가 차라리 7,000원 밑에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7,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 챙겨뒀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자 암호와 관련돼서 지금 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여러 관심을 좀 받았죠. 근데 이거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계기와 관련된 뭐 기지국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24년도에도 조금 떨어질 거를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에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공서와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관공서를 통해서 매출이 좀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오픈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랜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 기지국에서 한 제조사에서 만든 장비만을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랜을 통해서 다른 제조사, 그러니까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든 장비들을 연결해서 상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제조사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제조사에서 한번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변경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제조사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픈랜을 통해서 다른 제조사의 장비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비교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가격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비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존도 자체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오픈랜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가 또 관공서 이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관공서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에 아마 이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에 맞춘 장비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과 미국이 두 국가가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내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수요가 같이 좀 맞물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솔리드가 또 수혜를 보면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신장비주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흑자를 유지해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없거든요. 대부분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150%까지 갔다가 이제 23년도 기준이죠. 67%까지 내려오고 작년 기준으로는 54%까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기준 800%에 가까운 유보율을 만들어줬다. 즉, 지금 돈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지금 21선 구간을 좀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자체도 좀 하락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차익이 나왔던 게 좀 확인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많은 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도 600%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기,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았었던 물량은 충분히 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 잘 잡으셨고, 그러면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이 수익을 굳이 반납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음봉이 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면서 보시고 7,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전량 수익을 좀 챙겨 뒀다가 그 다음에 지지를 좀 확인하고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우선 수익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1선 벗어나게 되거나 내일 음봉으로 떨어지면 일부 정도는 확정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겠고요. 7,0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점 확인되면 다시 진입해서 수익 한번 또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이어서 문자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주셨고요. 매수가는 38만 2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8%십니다. 너무 고점에 샀네요. 탈출 가능하겠죠? 이렇게 연락 주셨고요.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이 상승분이 다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밀려났습니다. 0.85% 내려오면서 오늘 종가 34만 8천 원이고요. 2월 10일 장중에 39만 원까지 본 이후로는 이 지점까지 못 가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탈출 전략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3월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중에서도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대표 게임작을 좀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 배틀그라운드의 실적이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만 발생하면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만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점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또 실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인조이라는 또 신작이 28일 날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게임 안에 AI 컨텐츠가 좀 담겨져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작 기대감. 그러니까 이 게임도 제약바이오처럼 이 신약과 같은 신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출시 이후에 어느 정도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잠깐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그래도 3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중간중간 순매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매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좀 중장기 성향을 보여주는 연기금도 좀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냥 이탈하는 그림들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1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도 깨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말까지는 크래프톤 더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도 잘 나온 편이고요. 또 신작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33만 원까지는 우선 더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목투자하세요.